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당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가들은 이를 경제 발전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이 제공하는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 흐름과 대출 계약이 얽혀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대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궁영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대출들이 일반적인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자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받거나 불투명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초기에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주요 항만과 도로를 건설했는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프로젝트가 한반토타 항만 건설이었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 항만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 부담으로 인해 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항만 운영권을 장기간 중국에 넘기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특정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사실상 장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대출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는 국민 세금을 활용해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비아 역시 중국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결국 국가 부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경우 담보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특정 인프라나 천연자원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중국이 해당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일부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미 대규모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오스는 중국과 협력하여 철도 운영권을 일정 부분 중국 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중국이 해당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사실상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채무 부담 문제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방식이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자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표준이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따르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주도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대1로를 통해 자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주도해 왔지만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유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우위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인재 네트워크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주도권은 더욱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존에 공략하고 있던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설 기업들은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해 왔지만 중국이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아시아 유럽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권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외교적, 경제적 선택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대1로가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대1로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려는 전략적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질서를 유지해왔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를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1대1로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1대1로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주요 항구와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 평상시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적 요충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국가에서는 중국이 항구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게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해외에 항만과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를 활용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점점 더 복잡한 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구축한 항만과 물류 거점이 평시에는 민간 용도로 운영되지만 유사시에는 중국의 해군과 군사적 자산을 배치하는 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서방 국가들이 해외 군사기지를 확장하면서 활용했던 전략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경제적 협력을 내세워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으로는 평화적인 경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해외에서 군사적 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이 이러한 군사적 거점을 활용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해양권을 주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1대1로를 통해 해외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해상교역로를 보호하고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 호주,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의 기존 전략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전과 사이버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대1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중국은 통신망, 데이터 센터, 위성 시스템 등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국의 정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보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정보 수집과 사이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작전 수행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구축하려는 경제권은 단순히 무역로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은 점차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1대1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제조업과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제무역과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따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과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여기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기존의 무역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금융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자체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금융 흐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